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후보들 사이에서 공방이 뜨거운데요. 금방 꺼질 것 같던 대선 불복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필연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이 사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정대로 경기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다른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많이 일었었는데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경기도민인데요. 네. 박수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하. 좀 유감스럽다고 우선 첫 소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다. 네, 우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가장 이제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드셨습니다. 박광호 의원께서는 경기도민이지만 스스로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좀 예. 구체적으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좀 엇나갔다는 겁니다. 예, 그 두 번째는 그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었다. 네,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하는 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 재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커졌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 네. 다른 시도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한 4가지 정도를 저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예. 애초에는 다른 지역 지자체 주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으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게 4번째군요. 정부 정책. 그게 뭐 꼭 순서가 그렇게. 중요도수는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얘기들 하나하나를 놓고도 뭐 1시간씩 얘기를 할 만큼 네. 중요한 얘기들인데 우선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기본소득 공약도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결국 이유는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TV 토론에서 영화 기생충을 이제 예로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지하방, 비가 오면 침수되는 방에서 사는 송강호 가족과 네. 2층 집에 사는 이선균 가족에게 똑같이 한 달에 8만 원씩을 준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네. 거기 보시면 영화를 보셨으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송강호 가족은 반지하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잠시 2층 집, 그 가족이 휴가 갔을 때 2층 집에서 사는 그런 꿀맛을 경험하긴 하지만 네. 결국 더 깊은 지하 콘크리트 방으로 추락하고 말거든요. 네.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 개인의 힘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나서야 된다는 강렬한 메시지인데요. 네. 지금 이 기본소득의 취지로는 한국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그 정신과 완전히 저는 배치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더 많이 필요한 분에게 더 많은 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네. 정의로운 것, 공정한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네.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정도 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더 어려운 사람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이 지사님이 얘기하는 공정과도 저는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그 전 주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것은 이건 경기도의 그 세원,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경기도민의 뜻에 따라서 경기도민께 지급하는 것이다.
다른 네. 지자체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다른 이유로 다른 곳에 쓰면 뭐 그것도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 아니냐라는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거기에 오해가 네.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 오해죠? 지방자치 단체가 마음대로 하는 것, 네. 그것을 자치라고 얘기하지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흠흠. 그리고 당의 정강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서 네.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요. 예. 또 자치의 기본은 저는 민주적 과정, 또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경기도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걸 결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심의 과정이 남아 있을 텐데, 네, 거친다고 말은 저는, 하죠. 네. 네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벌써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다 결정하는 것처럼 밖에 다 비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단히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했다 하는 네.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를 통해서 먼저 여당과 협의를 했고 또 나중에 야당과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쳤거든요. 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지방자치도 이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님은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들으시면서요, 3488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먼저 정부와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한테 주어놓고 왜 이번만 말들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네.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모든 국민들에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격려금이 필요할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이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 전 국민에게 경기 활성화 자금을 지원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질문하신 분께서 충분히 질문한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질문에 똑 떨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금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이 대선 후보로서 도지사직을 이용한 지사 찬스다. 이런 비판도 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 역할을 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이제 나온 건데, 그렇죠. 도지사직 사퇴 이 논란이 일어난 것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아마 공정하지 않은 지금 경선 참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아마 인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지사직을 그만두라고 하면 차라리 경선을 않겠다. 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겸한 자세인데 그 답 대신에 나 그럼 경선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의원님은 처음이라 말씀 주셨지만 과거에 김두관 경남지사 그리고 홍준표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그 후보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 세 분의 지사직 그 사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네네. 경우는 사퇴가 문제가 됐었고 어떤 경우는 또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김두관 지사님의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네. 그게 2012년이니까 2014년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어서 네. 사퇴하게 될 경우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이 지사직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당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원희룡 지사님은 아마 당신이 지사직을 수행해 보니까 지사직이 이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할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읽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당당하게 지사직을 사퇴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아마 세 경우에는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겠죠. 다시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로 돌아와서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네. 일부에서 이심송심, 이 말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 중에 통신이 약간 잡음이 껴서요. 제가 네. 우리 표창원 앵커님의 질문을 제가 제대로 다 못 알아들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잡음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송영길 당대표가요. 예, 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사실은 네. 우리 당의 당헌을 보시면 네.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당정협의 주체고요. 예. 대통령은 당의 강령과 당헌을 준수하고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당정협의 주체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당정협의를 거친 사안들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가 거친 것을 예. 마음대로 그냥 뒤집어 버리면 대통령의 뜻을 뒤집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당헌을 위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잘 안 들리시나 본데요. 예, 일단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통신 상태가 원활치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